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안준범입니다. 오늘은 2025 대입 수시 전략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떠한 전형인가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나머지 자세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대학교에서 원하는 내신 등급과 내가 가진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해서 이 두 가지가 최적의 조건을 이루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원래는 숫자만 평가하는 전형이었지만 최근에는 몇몇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를 함께 평가하고 있어 숫자만이라고 쓰지 않고 숫자를이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숫자만 평가하는 대학과 숫자를 함께 평가하는 대학들의 지원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정 반영 교과목이 존재합니다. 어떤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어떤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어떤 대학들은 국, 영, 수, 사, 과를 다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내 내신이 어느 대학에 지원했을 때 좀 더 유리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1학년 1, 2학년 1, 3학년 1, 1대 1대 1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에서 어긋나는 대학들을 고민해 보시고 어느 학교에 지원했을 때 내 내신 등급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출결 봉사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사실 출결 봉사를 보는 대학과 안 보는 대학들이 있지만 안 보는 대학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보는 대학도 존재하는데 보는 대학들도 보통 무단지각 6회, 무단지각 9회부터 감점이기 때문에 출결 봉사에서 그렇게 크게 큰 감점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수도권 대부분 대학교에 존재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합격 판정이 뜨기 때문에 내 수능 등급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쓰려는 학생부 교과가 학교장 추천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이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내가 그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입 전략 자료실이 있고요. 대입 전략 자료실에 119라고 검색하시면 대입 정보 119가 뜰 거예요. 이 119 자료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대학마다 어떤 과목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과 적용되지 않는 대학 등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에 올라와 있는 대입 정보 119를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서는 총 6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원서를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내 내신 등급이 1.8등급이고 성균관대학교 70% 컷이 1.76이라고 했을 때 과연 지원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평균 내신 등급은 학과별로 다를 수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의 통과 의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민되시는 게 경쟁률일 것 같은데요. 다음 장부터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건 최근 4년간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위에 초록색과 주황색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의 경쟁률입니다. 종합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 내신 등급이 이 대학교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범위 밖에 있다면 지원을 좀 더 꺼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 게다가 숫자만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원 자체가 그렇게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진 않습니다. 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도대체 언제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쓸까? 앞에 블라인드 -1이라는 거 보이시죠? 블라인드 -1은 블라인드 시간, 즉 최종 공개 경쟁률이 나오고 마감까지의 시간을 블라인드 시간이라고 하고요. 블라인드 -1은 블라인드 바로 전타임 경쟁률을 뜻합니다. 자, 블라인드 -1을 보시면 인문과 자연계열,
구분되실 것 같고요. 블라인드 시간을 보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인문 계열 경쟁률이 이때 많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블라인드 인문 계열 26% 정도로 전체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의 26% 정도가 블라인드 타임에 접수했다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죠. 서울 지역에서 블라인드 타임에 훨씬 더 많은 원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문 계열이 블라인드 타임에 좀 더 많이 들어온다. 또한 서울 지역이 블라인드 타임에 원서가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차이점을 봤었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블라인드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입 비율이 종합 전형의 유입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보통 교과 전형은 한 과를 딱 정해서 쓴다기보다는 한 대학을,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특히 블라인드 시간에 경쟁률이 낮은 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도 아까 봤던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블라인드 타임의 유입이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생활기록부보다는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막판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로 몰려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요거는 한양대학교의 시간대별 경쟁률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게 시간이고 숫자인데요. 9월 16일 17시와 9월 16일 12시를 비교해 보시면 급격히 꺾인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 그래프는 바로 마지막 블라인드 시간에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낮은 학과,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에서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좀 더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내가 선호하는 대학교를 가보고 싶다라는 게 보여서 아마도 이런 성향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되게 특이한 그래프가 있죠. 저건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쟁률입니다. 문과 선호학과 중에 거의 탑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계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 인문계열보다 좀 더 그래프의 상승폭이 완만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과를 좀 결정해 놓고 원서를 접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밑에 낮은 과들 급격히 꺾이시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항상 완만하냐는 아닙니다. 경기대학교 거 보시면 인문계열이 오히려 좀 완만했고 자연계열이 중간쯤에 급속히 꺾인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들은 좀 특이한 현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에 전화해 봤을 때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변을 얻을 정도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희망과 꿈이 섞인 것이 바로 경쟁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오른다라는 건 파악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에 급격히 꺾인 저 그래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과연 이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평균 내신 등급보다 높을 거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신 등급에 자신이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원서를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너무 높게 꺾인 그래프를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경쟁률도 아니라 뭘 같이 보시면 좋을까요? 실질 경쟁률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원자 중에 최저 등급을 충족한 학생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학교로 넘어가서 빠진 애들끼리 다 빠져버려서 남은 애들끼리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 경쟁률인데요. 서강대학교를 보시면 이게 좀 이슈였죠. 인문계열 실질 경쟁률이 1대1 정도로 상당히 낮게 형성된 게 확인이 되시죠? 1대1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에 1대1 다 합격했으니 나 올해 한번 써봐야지.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분명히 어떤 학생들은 되겠다, 써봐야겠다
라고 몰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 해가 낮으면 다음 해가 높아지고 다음 해가 높아지면 다음 해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서 작년 결과만 보고 지원은 섣불리 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딱 믿으면 될까요? 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것은 전년도 입결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대학별로 인문자율계열의 평균 100분위 70% 컷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제가 정리했으니까 원하는 대학교가 있을 때 잠깐 멈추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대학별 70%컷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이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디귿부터 이응까지의 대학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는 히읗까지의 대학들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그래프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2023과 2024 교과전형 입결을 인문계열을 따로 분리해 봤습니다. 대학별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장씩 넘기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역시 2023과 2024 교과전형 입결 비교 자연계열입니다. 차이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내가 과연 지원해도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결을 파악해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입결 차이도 궁금할 텐데요. 자, 주황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50% 커트라인이고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 커트라인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되실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0.5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이고요. 자연 계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건 인문자연 평균 내신이거든요.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께서는 학과의 내신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저 두 번째 메뉴에 전형 평가 기준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전형 평가 기준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대학명을 입력하세요. 그 칸에 가고 싶으신 대학교를 검색하셔서 누르시면 학생부 교과 칸이 있고요. 두 번째 전형 결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70% 컷, 90% 컷, 가천대학교는 이렇게 공개했고요. 어떤 대학들은 50% 컷과 70% 컷을 공개하였으니 맞는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년도 결과만 보고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대학별로 내신 등급이 바뀌었거나 수능 최저 등급이 바뀐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학들은 사실 똑같은 입시 결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잘 본 거 3개 반영해서 전체를 다 반영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요. 이 학교에 지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로 과목들은 A, B, C 과목들이기 때문에 A를 받는 게 1등급을 받는 것보다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얘기예요? 진로를 다 반영하면 A등급 받는 과목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따라서 내 내신 등급에 1등급이 더 더해진다. 내 내신 등급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내신 등급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를 똑같이 보고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등급이 바뀔 수가 있죠. 2합 7, 2합 6이라고 했을 때 사실 2합 7등급이 좀 더 맞추기가 쉽죠. 수능 최저 등급이 올라가면 여기를 맞춘 학생들이 좀 줄겠네. 그럼 합격선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이 진짜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수의 변화인데요. 뒤에 말씀드린 무전공과 연계해서 학생 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학과별 30% 이상의 정원 감축이 있는 대학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모집 인원 자체가 30%가 감소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에서요. 그럼 30% 이상이 줄었으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똑같이 믿으면 안 되는 대학이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충족률도 갖고 와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학별로 최저 충족이 얼만큼 되는지, 실질 경쟁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시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때는 과연 누구를 같이 고려하는 게 맞냐? 재수생을 같이 고려해야죠. 사실 재수생들이 얼만큼 들어올 거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재수생들이 공부를 1년 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재학생과 재수생 차이를 한번 보시고요. 자, 등급별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죠. 국어 1등급의 55%, 수학의 59%가 재수생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재수생들이 수능의 상위 등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과연 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썼을 때 수능 최저를 끝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 1.7등급은 떨어졌는데 옆 학교 1.8등급은 붙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숫자만 보는 대학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환산점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환산점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내신 등급이거든요. 따라서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사례 보시면 A 고등학교는 일반 등급이 1.75등급, 진로까지 넣은 등급이 1.76등급입니다. 그 학생의 전교과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환산점을 보시면 979.98이고요. 이 학생보다 내신 등급 1.8 보이시죠? 1.8인 학생이 환산점이 전부 다 낮은데 환산점만 높은 이런 결과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나 내신 반영 환산점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환산점을 정확하게 알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 환산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는 담임 선생님께서 쓰는 프로그램에 당연히 학생의 환산점이 나오고요. 혹시 담임쌤 말고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디가 사이트에 학생부 성적 분석에서 성적을 입력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환산점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만 평가하는 전형 말고 아까 서류도 같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은 어디이고 영향력은 얼마 정도 될까요가 궁금하시죠? 자, 요 대학들이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들입니다. 요 정도의 비율로 서류 평가를 하죠. 서류 평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를 넘는 대학들이 거의 없죠. 20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서류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의 영향력이 얼마쯤 되냐? 자, 여기가 건국대학교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한 등급 간 점수 차가 0.03점입니다. 건국대가 700점 만점이거든요. 700점 기준 환산하면 2.1점 차이인데 서류 평가 점수는 이렇게 300점의 7급간이거든요. 정확한 급간은 알 수는 없지만 급간별로 42점이 평균적이겠죠. 따라서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꽤 큰 대학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대학별로 이렇게 등급별 감점이 발생할수록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건대, 경희대, 동국대에 사례를 들어서 계산식을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감점을 얼마큼 당할까 이걸 서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큰 이슈죠. 무전공은 그럼 과연 어떨까요? 라고 보시면 무전공은 전형 유형 1과 전형 유형 2로 구분됩니다. 1은 완전한 자유이용권이고 2는 한정된 자유이용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무전공을 실시하면서 수도권 지역과 국가 거점 국립대학들의 교과 종합 정시 선발 비율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 1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자유이용권이고 유형 2는 개별적, 한정적 자유이용권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유형 1이든 2든 수능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유형 1과 유형 2가 조금 다른데 유형 1은 서울 중심 대학에서 유형 2는 경기 중심 대학에서 종합으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교과죠. 교과는 유형 1, 유형 2를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큰 차이 없이 학생들을 뽑고 있다. 특히 국가거점 공립대학들은 유형 2에서 많이 뽑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뽑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전공에 인원을 배분해야 돼요. 원래는 사회학과 30명 뽑았다면 학생부 교과로 10명을 뽑고 종합으로 2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과로 5명 뽑고 무전공으로 5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전공이 사회학과에 다 받은 5명, 나머지 학과들 합쳐서 무전공 인원이 이렇게 35명, 사회학과는 5명, 무전공은 35명, 아주 거대한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무전공을 쓸 때 주의점은 당연히 이런 거겠죠.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아주 큰 변화가 보이시죠? 국어국문학과를 5명 선발하던 걸 이젠 1명밖에 안 뽑죠. 이렇게 다 줄이고 자유전공학부 223명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 변화가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 확인을 꼭 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무전공은 입결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대학 70% 컷을 가지고 왔거든요. 대학별로 가장 높은 컷 가지고 있는 거랑 가장 낮은 컷을 가지고 있는 걸 조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무전공은 저 어디쯤에 위치할 것인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희대 미디어학과 가능 내신 된 학생들은 미디어를 쓰지 무전공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학과보다 더 높아지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얼만큼 되냐는 되게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꼭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가장 높은 학과와 가장 낮은 학과를 이렇게 조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사이 어딘가 있겠지만 좀 더 높은 쪽에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학생들의 교과 전형 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